여러분들에게 듣기만 해도 답답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말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 정도면 당연히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균적으로 그 나이 때 되면 남들은 다 뭔가 하고 있던데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나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실패죠. 일단 죄송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제 진심이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써본 겁니다. 벌써 비추폭탄 누르고 계신 건 아니죠? 저 말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되게 답답하고 짜증나고 자존감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들은 앞서 말씀드린 문장에 포함된 단어들을 너무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경험을 디자인하는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당장 지워야 할 단어의 목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떨어뜨려 왔고,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제 이 단어들로부터 벗어나도록 합시다. 이 단어들을 덜 사용할수록 여러분의 자존감은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처음으로 알아볼 단어는 당연히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당연히 뭐뭐한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을 사용하죠. 근데 이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좌절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당연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걸 당연히 해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당연히가 붙은 말들을 통해서 늘 그것을 충족하지 못한 자신을 보고 부족한 존재라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당연히라고 붙일 만한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 단어는 평균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평균의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전체 점수와 그거를 모수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평균을 내본 적이 없죠. 근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이렇게들 해,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이래 라는 말들을 자주 사용해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균보다 실제 평균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통계들을 보면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평균은 높게 설정되어 있고, 우린 늘 평균보다 부족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늘 평균은 돼야지 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평균이란 단어를 없애는 게 중요해요. 그건 실제 평균도 아니고 실제 평균보다 훨씬 높게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다음 단어는 남들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린 남들은 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 남들도 다 해, 이런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남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가 남들은과 비교를 하려면 남들과 정확히 같은 조건에서 시작해야 돼요. 같은 외모, 같은 재산, 같은 양육 환경, 같은 전공, 모든 게 다 같은 상태에서 남들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안 그래야만 이걸 비교할 수 있는데, 우린 너무도 쉽게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죠. 우리가 정말 똑같은 조건, 이를테면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쌍둥이다. 그럼 우리가 유전자도 같고 생긴 것도 다 같고 이러니까 비교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른 상황의 조건에 처해 있음에도 비교를 너무 쉽게 하죠. 남들은 이란 말을 붙이면서 말이죠. 전 여기서 성격검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성격검사 많이 하시죠? 그 성격검사를 하는 이유가 내가 남들과 다 얼마나 똑같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남들과 다른 어떤 지점이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인가요? 주로 후자일 텐데, 우리는 우리의 성공의 기준, 그리고 우리의 좋은 삶의 기준을 성격검사와는 다르게 다 똑같이 보고 있어요. 하나의 뭔가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성격검사가 우리를 얼마나 다른지 알려주듯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척도나 행복의 척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나의 행복의 기준은 뭔가, 이걸 보시는 게 좋겠죠. 다음 단어는 해야 한답니다. 우리가 필수적인 의무라면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필수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략 법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거나 과속운전을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에 들어갈 수 있겠죠.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해야 한다가 적합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너무 많은 해야 한다를 양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나이에는 뭘 해야 하지 않나 라는 말들이 대표적인 건데요. 우린 그 나이에 해야 될 것들은 별로 없어요. 또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옛날에는 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은 되게 늦춰진 것도 있고요. 이를테면 결혼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이 7, 80년대에는 통용된 말이었겠지만 지금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은 진짜로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붙여놓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쓰레기가 되나요?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제가 늘 자존감이 낮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해야 한다 보다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걸 물어봐요. 늘 해야 한다만 하고 살아왔는데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건 결국 해야 한다 보다 하고 싶은 거를 못해서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뭘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패라는 단어예요. 우린 너무나 쉽게 실패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실패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린 그 과정에서 뭐든 배웠기 때문이죠. 연애를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연애가 끝났을 때 난 연애에 실패했어 라고 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애가 끝났을 때 인연이 여기까지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가 되고 다음 연애도 실패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되게 두려움이 앞서고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후자는 인연이 여기까지였던 사람이고 다음 사람은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실패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실패라는 걸 붙일수록 실패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당장 지워야 할 단어의 목록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에서 오늘 다룬 단어들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단어들이 주는 압박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이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꼭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